안녕하세요. 12월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예비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한 뒤 잠수를 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파혼 좋다. 파혼할 테니 예약금은 전부 그쪽에서 물어라. 이유도 모르고 파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예약금까지 물기 싫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몇 시간 뒤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 아니 전 남친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에게 파혼을 통보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파혼 이유가 될 것 같아?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 즐겨보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테니 저한테도 글을 올려보라네요. 사실 글을 올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물류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일하는 병원에 남친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남친이 말하는 첫 번째 파혼 이유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대화가 어려워요. 진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밥, 잠 이런 식으로 외치면 어르신들은 밥 먹었지, 잠 잘 잤지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친은 그걸 보고 어르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 어르신들과 핫팩을 가지고 실랑이를 자주 하게 됩니다. 치료실에는 물 핫팩이라고 끓여 쓰는 핫팩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두 좋아하세요. 하나만 더 달라 하나만 더 달라 하고 조르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나 더 드리고 싶죠. 하지만 한가한 시간대도 아니고 한 명이 빠지면 한 명 넣으면서 회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달라고 해서 한 개 더 드리면 그 다음 환자는 뭘 드리나요? 저도 핫팩 가지고 언쟁하기 정말 싫고 그냥 하나 더 주고 끝내고 싶어요. 치료 시간이 30분인데 핫팩이 안 식었다고 더 누워있겠다고 하는 어르신이랑 실랑이 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으킨다고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게 되면 그 뒷사람은 치료 시간이 10분 짧아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하는데 남친에게도 위 내용을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인데 다독여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날카로운 태도를 이해 못하겠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치매 어르신의 손을 쳐내는 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자기 여자친구가 아무리 치매 환자라지만 할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당시 치매 환자분이 저를 만졌습니다. 꾹 찌른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거의 쥐어짜듯이요. 그래서 너무 놀라 악소리를 지르며 손을 쳐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치매 환자가 뭘 아시겠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를 이유 없이 때린 거나 다름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 어르신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부처님 오신 날 그 아픈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염주를 사오셨습니다. 나무 염주도 아니고 보석 염주라서 원석 팔찌처럼 보이는 예쁜 염주였어요. 저는 무교지만 할머니 마음이 감사해서 끼고 다니고 있었는데 기독교 어르신이 그거 뭐냐고 묻길래 그냥 팔찌예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실에 오실 때마다 그거 뭔데? 무슨 팔찌인데? 어디서 샀는데? 누가 줬는데?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 얼굴을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치료사를 변경하고 침대 위치도 바꿨는데 그 팔찌 뭔데? 하시면서 치료복을 붙잡고 늘어져서 할머니 오시는 시간에는 염주를 빼고 다녔었죠. 그런데도 한참 저를 노려보시고 쫓아다니시더니 대뜸 저한테 마귀가 들었다네요. 아, 네. 하고 대답했더니 교회를 가야 한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이 또한 그냥 아, 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찰싹찰싹 치면서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시길래 결국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완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이유. 이게 제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지나치게 사근사근하답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안 웃고 단답하면 싸가지 없다고 뒷담이란 뒷담은 다 듣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물건을 집어 던지십니다. 그럴 때도 맞기 싫고 욕 듣기 싫으니 웃어야 하죠. 이걸 보고 그래도 넌 내 여자친구이자 미래의 신부인데 그런 모습 보기 힘들었어 하고 말하더군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들었다가 살인 나지 싶어서 말을 끊어버리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약금은 반반 내고 연락하지 마라 하고 말했죠. 그런데 제 말에 전 남친은 전부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거니 나는 돈 못 낸다. 배째라 하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뭐 사실 짤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이사이 너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럴 거야? 라고 물어보던 게 제가 나중에 지 부모님한테 그럴까봐 미리 겁이 났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네 부모님한테 왜 그러겠어? 내가 모실 것도 아닌데 하고 대답하니 울그락불그락 하던 게 제가 신부가 아니라 미래의 요양보호사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파혼해도 상관없는데 남친은 아닌지 계속 연락을 해오네요. 처음 사귀게 된 것도 자기가 1년을 넘게 따라다녀서 어지간히 내가 좋은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사귄 거였고 청혼을 받아들인 것도 공부 욕심이 많은 저를 이해하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모습과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뭐 이제 파혼했으니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당분간 안 들어도 되겠네요. 무튼 본인이 자주 보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하길래 저도 올려봅니다.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네요. 이 파혼에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말도 안 되는 걸 핑계랍시고 갖다 붙이네요. 오히려 파혼하게 된 게 다행 아니에요. 화는 나겠지만 그냥 위약금 반반 하자 하고 빨리 떨궈내요. 인간이 덜 됐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두 번째 댓글. 구남친이 쓴이 따라다닌 이유가 좋은 며느리감 같아 보여서였는데 그게 아니니 파혼하자고 하는 거네요. 어쨌든 쓴이는 자다가 로또를 주운 겁니다. 위약금은 남자 쪽에서 다 물어야죠. 남친이 주장하는 파혼 이유가 다분히 주관적이라 쓴이가 위약금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 지네 부모 전용 물리치료사로 갖다 쓰려고 했나? 결혼할 여자가 추행당했는데 말을 저리 한다는 게 그냥 저놈은 개 베이비구나 싶네요. 네 번째 댓글. 쓴이 조상님이 도우신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파혼하자 한 놈이 돈 내는 거지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네요. 아니 어르신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지랄이고 사근사근해도 지랄이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다섯 번째 댓글. 다른 건 건너뛰고 치매 할배가 만진 건 실수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추행한 건데 그걸 보고 여친 편을 들어줘야지 무슨 개소리죠. 병이니까 넘어가주는 건 생각 못하고 그 손을 쳐냈다고 지랄을 하다니. 진짜 육갑을 떠네요. 위약금은 저 덜 떨어진 인간이 내야 하는 겁니다. 싫다고 하면 소송 거세요. 뭐 저딴 게 다 있지. 여섯 번째 댓글. 아니 앞에서는 어른들 손 쳐내고 말을 쌀쌀맞게 한다고 싫다더니 마지막은 진상 환자한테 사근사근해서 싫다니. 진짜 위약금 물기 싫어서 별 개소리를 다 하네요. 법적으로 위약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한 남친이 내야 합니다. 계약자가 쓴이라서 쓴이가 내야 한다면 민사까지 가서 변호사 선임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쓴이가 물리치료사니 지네 부모 아프면 가서 주물러주고 도수 치료도 해줄 줄 알았나 보네요. 일곱 번째 댓글.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따질 것도 없는 게
결혼을 앞두고 더 신중해질 수 있긴 하죠. 상대방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식장까지 예약해놓고 결국 그 부분을 견뎌내지 못한 건 남자 쪽이잖아요. 식장 예약 전에 충분히 대화나 타협을 시도해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잠수 타다가 위약금 전부 물린다니까 뒤늦게 연락해서 구구절절 이유를 나열하는 게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여자 쪽에서 알겠다, 위약금 반반 하자 하고 말했는데 그것마저도 싫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게 이해를 해줄 만한 태도인가요? 남녀를 떠나서 성별이 바뀐 상황이라도 일반적으로 잠수 탄 쪽이 너무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